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동화책을 읽어드릴 땐 항상 좀 저도 같이 졸려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항상 어렸을 때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으면서 잤던 것 같아요. 한 몇 살 때? 7살 때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화책을 보면 항상 졸려오는 건지. 네. 헛소리 그만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개 읽어드리려고요. 헨젤과 그레텔, 눈의 여왕. 헨젤과 그레텔. 옛날에 어느 숲속 작은 오두막 집에 어린 남매가 아버지와 그리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 오빠의 이름은 헨젤이고 너희 동생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지. 아버지는 날마다 산으로 가서 나무를 내다가 팔았어. 그렇게 나무를 판 돈으로 내 식구가 먹을 양식을 구해왔지. 그런데 새어머니는 항상 먹을 게 부족하다며 늘 투덜댔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안 되겠어요. 우리 헨젤과 그레텔을 숲에 두고 와요. 어느 날 밤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식구가 다 굶어 죽을 텐데. 새어머니는 끈질기게 아버지를 졸랐어. 하는 수 없이 아버지도 새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했지. 헨젤은 그런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말았어. 잠깐만, 우리를 숲에 버리고 온다고? 헨젤은 너무 놀라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 아니, 우리가 숲속에 버려지면 우린 굶어 죽거나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텐데 이를 어쩐다. 옳지, 좋을 수가 있다. 헨젤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잠에 들자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마당에는 하얀 조약돌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 헨젤은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었어. 다음 날이 되었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새어머니가 헨젤과 그레텔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어. 얘들아, 아버지를 따라 숲에 나무를 하러 가자.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앞장을 서고 헨젤과 그레텔이 그 뒤를 따라 걸었지. 헨젤은 일부러 뒤쳐져 걸으면서 간밤에 주워놓은 조약돌들을 새어머니 몰래 아래로 툭툭 떨어뜨렸지. 이윽고 깊은 숲속에 이르자 새어머니가 말했어. 자, 얘들아, 우리는 숲 저편에서 나무를 해올 테니 너희는 여기에 꼼짝 말고 있거라. 알겠니? 그렇게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숲속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어. 어느덧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지. 그레텔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오빠, 무서워.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걱정 마. 달이 뜰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자. 그레텔은 울었고 헨젤이 그레텔을 달래며 그렇게 말했어. 얼마 뒤 금음달이 떠올랐어.
그러자 달빛을 받은 조약돌들이 반짝거리며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지. 헨젤과 그레텔은 손을 꼭 잡고 조약돌을 따라 걸었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 헨젤과 그레텔이 집으로 돌아오자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길을 찾아왔지? 근데 아버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무척이나 기뻐했지. 너희들 참 용케도 집을 찾아왔구나. 아버지가 대견해 하자 그레텔이 달을 가리키며 말했어. 아빠, 저 달님 덕분이에요. 오빠가 숲에 갈 때 떨어뜨려 놓은 조약돌을 달이 밝게 비춰줬어요. 그랬었군. 새어머니는 헨젤을 무섭게 노려봤어. 며칠이 지나고 또 먹을 게 다 떨어진 새어머니는 또 아버지를 졸랐어. 내일은 정말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와야 돼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깊숙한 숲속으로 걸어가요.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그때 마침 또 그 이야기를 들은 헨젤은 조약돌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문이 잠겨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아침 일찍 새어머니가 아이들을 깨웠어. 얼른 일어나 이 잠꾸러기들아. 산에 나무를 하러 가야 된다고. 새어머니는 그렇게 집을 나서면서 딱딱하게 굳은 빵을 헨젤과 그레텔에게 한 조각씩 나눠주었지. 오빠, 어떡해? 우리 조약돌을 줍지 못했잖아. 그레텔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걱정 마, 그레텔. 나에게 다 생각이 있어. 헨젤은 조약돌 대신에 빵을 조금씩 뜯어가며 길에 떨어뜨렸어.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따라오라니까. 새어머니는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재촉했어.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헨젤과 그레텔을 전보다 더 깊고 더 우거진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지. 우리는 나무를 해 갖고 오마.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리렴. 그렇게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들을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갔어. 어느새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밤이 되었어. 그렇게 날이 저문 숲속은 무서운 어둠으로 가득 찼지. 오빠,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그레텔, 달이 뜨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이윽고 숲속에 달이 떠올랐어. 헨젤은 땅에 떨어뜨린 빵 조각을 찾았지. 그런데 새와 개미들이 그 빵 조각을 야금야금 먹어치워서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때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 그레텔, 우리 저 새를 한번 따라가 보자.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줄지도 몰라. 헨젤과 그레텔은 조용히 하얀 새를 따라갔어. 한참을 걷고 있는데 눈앞에 고소한 냄새와 함께 사탕과 과자로 만들어진 작은 집이 나타난 거야. 와, 오빠, 저기 좀 봐.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야. 정말이네?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걸? 아, 좋다.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다가가 벽과 창문에서 과자를 떼내어 냠냠 쩝쩝 맛있게 먹었어. 근데 그때였어. 어떤 녀석들이 남의 집을 먹고 있는 게야? 저기 멀리서 볼품없이 생긴 할머니가 나타나 아이들에게 소리를 쳤지. 할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 아주 맛있게 생긴 녀석들이군. 할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보고 입맛을 쩝쩝 다셨지. 헨젤과 그레텔은 정말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어. 할머니는 아이들만 잡아먹는 무서운 마녀였거든. 넌 너무 말랐어. 살이 찔 때까지 이 안에 있어야겠다. 마녀는 헨젤을 작은 우리 안에 가둬 놓고 그레텔에게는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어. 청소가 끝나면 내 오빠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거라. 돼지처럼 포동포동 살이 찌게 말이야. 마녀는 아침마다 우리에 와서 헨젤에게 말했어. 자, 손을 내밀어 보거라. 밤새 얼마나 살이 쪘는지 봐야겠다. 마녀는 정말 눈이 나빴기 때문에 헨젤이 언제나 가는 닭뼈를 내밀어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 마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어. 이상한 녀석이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않지? 그러던 어느 날 마녀는 정말 화가 나서 버럭 하고 소리를 질렀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레텔 먼저 잡아먹어야겠어. 다음날 아침 마녀는 그레텔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 어서 빵 굽는 가마를 열어라. 장작을 넣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마녀는 그레텔이 가마를 열면 뒤에서 밀어 구워 먹을 생각이었어. 그레텔은 마녀의 속셈을 금방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지. 할머니, 가마가 열리지 않아요. 도와주시겠어요? 저런 바보 같은 녀석.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해? 마녀는 화를 벌컥 내며 가마문을 열었어. 바로 그때 그레텔은 마녀를 가마 속으로 휙 하고 밀어 넣었지. 그러고는 가마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 거야. 마녀는 소리를 지르며 가마 속으로 빠지고 말았어. 그레텔은 얼른 헨젤이 갇힌 문을 열었지.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 마녀의 집에는 보석과 보물들이 굉장히 많았어. 헨젤과 그레텔은 반짝거리는 보석을 잔뜩 챙겨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 아빠, 아버지, 너희들이 돌아왔구나. 그동안 아버지는 못된 새어머니를 쫓아내고 혼자 살고 있었어.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고 그 뒤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 눈의 여왕. 옛날에 심술궂은 악마가 요술 거울을 만들었어. 그 거울은 말이야, 무엇이든지 흉하게 보이게 하는 이상한 거울이었지. 거울에 비추면 아름다운 풍경도 쓰레기처럼 보이고 예쁜 얼굴도 일그러져 보였지. 착한 마음도 말이야,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한테 거울을 보여줘야지. 그러면 정말 하느님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이겠지. 악마는 신이 나서 거울을 짊어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그런데 이미 하느님은 악마의 생각을 알고 있었어. 이런 고약한 녀석이구나. 감히 나를 놀리려고 해? 하느님은 화가 나서 거울을 향해 강한 빛을 내뿜었어. 그러자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세상 아래로 떨어졌지. 어느 작은 마을에 카이라는 남자아이와 겔다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 두 아이는 정말 이웃에 살면서 날마다 같이 놀았지. 눈이 하늘하늘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어. 카이와 겔다는 언덕 위에 올라서 사이좋게 책을 읽고 있었지. 근데 말이야, 카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야. 아, 따가워. 눈과 가슴에 뭐가 박힌 것 같아. 카이야, 괜찮니? 놀란 겔다가 카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어. 괜찮아. 이젠 없어졌나 봐. 카이는 눈을 비비며 대답했어. 근데 카이의 눈과 가슴에 박힌 건 악마의 거울 조각이었지.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타이는 달라졌어. 겔다와 함께 정성을 다해 기르던 장미꽃을 마구 따서 짓밟았고, 겔다와 할머니에게 심술궂은 말을 일삼았지.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못살게 굴기도 했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 카이 앞에 아름다운 여자가 한 명 나타났어. 그 여자는 눈의 여왕이었어. 오, 마음이 차가운 아이야. 나와 함께 얼음성에 가지 않겠니? 좋아요. 같이 가요. 카이는 겔다와 할머니도 잊은 채 눈의 여왕과 함께 얼음성으로 떠났어. 카이야, 어디 있니? 난 널 꼭 찾아서 데려올 거야. 며칠이 지나도 카이가 돌아오지 않자 겔다는 카이를 찾아 길을 떠났어. 겔다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어느 오두막집에 닿았어. 그 오두막집에는 요술쟁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할머니, 저는 카이라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 그래? 야, 이 할미가 카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줄 테니 집 안으로 들어오너라. 혼자 사는 할머니는 겔다를 붙잡아 두고 싶었어. 그래서 겔다에게 빨간 구두를 주며 마술을 걸었지. 겔다의 기억을 지워버린 거야. 겔다는 카이에 대해 까맣게 잊은 채 할머니와 둘이 살았어. 할머니네 집에는 꽃밭이 있었어. 겔다는 꽃밭에서 꽃을 돌보며 하루하루 지낼 수 있었어. 어느 날 겔다는 장미가시에 손가락이 찔리고 말았어. 손가락에서는 빨간 피가 흘러나왔지. 그때 겔다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어. 아, 맞다. 나는 카이와 함께 장미꽃을 키웠었지. 그런데 그런 내가 카이를 잊어버리고 살아오다니. 난 카이를 찾아야 돼. 겔다는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오두막집을 빠져나왔어. 겔다는 들판에서 까마귀를 만났어. 까마귀야, 나 카이를 찾고 있어. 혹시 카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글쎄,
그 아이가 카이인지는 모르겠네. 겔다는 산 너머 까마귀가 가르쳐준 성으로 들어갔어. 그 성에는 왕자가 살고 있었지. 왕자는 카이를 닮고 있긴 했지만 카이가 아니었어. 실망한 겔다는 왕자에게 어째서 자신이 이 성에 오게 되었는지 그걸 말해주었지. 고생이 많구나. 내가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왕자는 겔다에게 황금 마차를 내주었어. 겔다는 황금 마차를 타고 북쪽을 향해 달렸지. 황금 마차가 어느 숲속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났어. 오, 마차를 세워라. 산적들은 흉악하게 겔다와 마부를 끌어내리고 황금 마차를 빼앗았어. 그러고는 겔다를 자신의 소굴로 끌고 들어갔지. 산적 두목에게는 정말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어. 아빠, 나 저 아이하고 친구할래. 두목의 딸은 겔다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 너는 어쩌다 잡혀왔니? 네 이야기 좀 해줘. 겔다는 두목의 딸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 에휴, 저런 가엾어라. 내가 도와줄 테니 어서 친구를 찾아가도록 해. 두목의 딸은 겔다를 술록의 등에 태워줬어. 겔다는 술록을 타고 북쪽으로 향했지. 겔다는 숲속에서 만난 비둘기에게 카이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 난 카이를 보았어. 카이가 눈의 여왕에게 끌려가고 있었어. 그게 정말이니? 눈의 여왕이 어디에 살고 있어? 아마 템랜드에 살고 있을 거야. 겔다를 태운 순록은 밤낮 없이 달려 템랜드에 도착할 수 있었어. 겔다는 어느 숲속에 오두막집에 들렀지. 눈의 여왕을 찾아간다고? 눈의 여왕은 핀란드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는 여자가 핀란드에 있으니 그 사람에게 자세히 길을 알려달라고 해. 오두막집 주인 아주머니는 겔다와 술록에게 맛있는 먹을 걸 주었어. 기운을 차린 겔다는 술록을 타고 핀란드로 갔어. 핀란드에 도착한 겔다는 술록을 두목의 딸에게 돌려보낸 다음 핀란드 아주머니의 진물을 두드렸지. 저 템랜드 아주머니 소개로 왔는데요. 혹시 눈의 여왕이 살고 있는 곳 알고 계신가요? 왜 눈의 여왕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 아, 제 친구 카이가요. 눈의 여왕에게 잡혀있다고 해서요. 카이라고? 그 아이는 눈의 여왕의 얼음성에서 여왕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어머, 그래요? 이제 카이를 만날 수 있겠네요. 겔다는 기쁨에 들떠 말했어. 근데 얼음성에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입구에 흉측한 얼음 괴물이 성을 지키고 있거든.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겔다에게 얼음성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 겔다가 어느덧 얼음성 가까이 왔을 때 무시무시한 얼음 괴물이 달려나왔어. 얼음 괴물은 말이야 정말 괴성을 지르며 겔다 앞을 가로막았어. 겔다는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지. 그러고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 하느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게다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어. 그런데 그 입김이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무시무시한 괴물을 무찔러내었지. 기도를 마친 겔다는 얼음성으로 발걸음으로 옮겼어. 얼음성은 몹시 춥고 쓸쓸한 곳이었어. 카이는 얼음으로 된 넓은 방 안에서 혼자 놀고 있었지. 카이야, 내가 왔어. 네가 살아있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겔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카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그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가슴을 적셨지. 그 순간 카이의 가슴에 박힌 거울 조각이 씻겨내렸어. 그제야 카이는 눈을 크게 뜨고 겔다를 쳐다볼 수 있었어. 얼음장처럼 차갑던 카이의 몸은 어느새 따뜻해져 있었고 카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 그 눈물은 카이의 눈에 박힌 거울 조각들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지. 아, 겔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여기가 어디지? 정신이 든 카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카이, 시간이 없어. 눈의 여왕이 나타나기 전에 여기를 벗어나야만 해. 그래, 빨리 집에 가자. 카이와 겔다는 손을 잡고 성을 빠져나왔어. 그런데 그 순간 눈의 여왕이 나타났어. 눈의 여왕은 카이와 겔다 앞에 눈보라를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어. 어딜 달아나려 하느냐? 어림없다. 두 사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 겔다는 그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를 올렸어. 하느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강한 빛이 내리친 거야. 그러더니 순식간에 얼음성을 녹여버리는 거 아니겠어? 눈의 여왕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 아, 겔다, 너의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눈물 앞에서는 내 마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구나. 내가 졌다. 가거라. 눈의 여왕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 이제 다시 착한 아이로 돌아온 카이는 겔다와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갔어. 네, 헨젤과 그레텔, 눈의 여왕 읽어봤습니다. 다 너무 씩씩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쵸? 되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것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웃긴 게 새어머니도 그렇고 헨젤과 그레텔을 저기 숲에 버리고 옵시다 뭐 이런 게 지금 생각하면 참 말이 돼? 이러는데 어렸을 때는 막 흥미진진하게 좀 읽었던 것 같아요. 막 뼈를 내밀면서 아직도 전 이렇게 말랐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참 동심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이 자야 할 시간이라서 굉장히 목이 좀 잠겼네요. 그렇죠? 얼른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꿀잠 주무시고 굿나잇 하시기 바랍니다. 갈게요. 안녕.